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을 밝히지 않아 시장은 관세 관련 우려감을 덜어냈습니다. 또한 미국의 1월 PPI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PC 가격 지수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양산을 준비합니다. 넥스트 HBM이라 불리는 CXL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D램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CXL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등은 이미 원전 기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원전업계에서는 노후 원자로의 재가동과 신규 원자로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벌써 눈을 감았다 뜨니까 금요일이 됐어요.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증시도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또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게 좋았던 증시에서 내가 수익을 이번 주에 한 종목도 오히려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까먹었다 싶을 정도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은 조금 길게 시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을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만큼은 시장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다음 주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박스통신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 흐름은 괜찮았는데 과연 나는 수익을 제대로 챙겼는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키우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혹시나 수익이 변변치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손실을 키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증시가 어땠는지 같이 잘 돌아보시고요. 다음 주를 탄탄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님이 관심주,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가져오셨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전략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다뤄볼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이번에는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관련한 방침을 발표를 했지만 4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각국이 관세를 낮추면 미국도 상호 관세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 카드가 협상용이다, 이런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치기 소년처럼 다음에 또 관세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기는 할까 싶긴 하거든요. 사실 오늘 증시 중에서도 관세 얘기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전에 있었던, 방금 전 페이지에 있었던 상호관세 이 기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도감을 느낀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를 조금 살짝 되돌아보면요. 네. 전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일부 자동차 업종들의 좀 반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반등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전방 산업들에 대해 품목을 조금 관세를 유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일부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또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한국도 안 돼. 한국도 왜 음.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반도체도 뭐 일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세도 나오기도 했었고 어제 특히 반등을 강하게 보였던 자동차 업종들도 오늘 조금 하락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까지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단 기간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4월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임박을 하게 된다면 네. 여기에 대한 지수의 하방 압력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처음에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랑 비교를 한다면 그 영향력이 조금 축소된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1일까지 유예기간 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갈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CXL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는 테마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이번에 CXL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굉장히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CXL 그리고 이걸 품고 있는 반도체 좀 전반적으로 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전략들을 좀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제 방송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어제 딱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시장 반등을 예상을 한다면 네. 시장 반등에서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을 찾아라.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약 일주일과 2주일 사이에 이 전반적인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면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나오면 당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반도체였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시장이 약반등을 좀 보였었지만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그쵸.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들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서 지수가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반도체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조금 약간 이 반도체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약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핫했던 반도체 테마 안에 있는 섹터는 HBM과 유리기판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테마들이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 뒤에 오르지 못했던 CXL,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반도체 차세대 기술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 테마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반도체 중에서 이 CXL 테마, 사실상 이제 HBM을 조금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HBM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진 게 이제 CXL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이렇게 반응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CXL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HBM이나 유리기판의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네.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흐름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CXL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오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공개를 시켜드리진 않을 거예요. 힌트나 어느 정도의 재료 정도는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이 정확한 종목명과 관련 전략들은 하단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안에 조금 더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나도 조금 관심이 있고 이 종목으로 다음 주에 조금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바로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XL 관련해서 오늘부터 화력이 나타났는데 이 화력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대표님께서는 전망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장이 열렸을 때 늦지 않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상승분들을 다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챙겨볼 수 있겠죠. 대표님께서 관심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 같이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원전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 뭐 예전부터 접하기는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주요 기업들이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도 체결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도 오늘 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딥시크가 나타나기 전에 전력 관련주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들과 전력과의 상관관계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에서부터 시작되는 발생되는 전력량 자체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한 번쯤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빅테크 기업들도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대체 에너지들로는 안 된다. 이 원전에 대한 전력량으로 이제 나중에 추후 여기에 대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중국에서 딥시크를 만들어서 그 딥시크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등, 뭐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었다는 등, 이 가성비 제품들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계속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AI와 지금 여기에 상관관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원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사실 장초반부터 이슈가 있었던 거기에 살펴는 봤었지만, 아, 오늘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먼저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직접 공략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오늘 지금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이렇게 딱 살펴보고 있으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네. 아, 이 종목 자리를 잘 잡고 있구나. 오, 아,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물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슈가 있어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 좋겠지만, 자리를 잡아준다는 것 자체는 더 큰 이슈가 나왔을 때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면 지금 저점 선취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적의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내가 포트가 조금 비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공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 관련주 그중에서 제가 하나 챙겨왔기 때문에 오늘 꼭 챙겨가시는 게, 다음 주에 또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결국에는 반도체도 지금 뭐 때문에 움직여요? 뭘까요? AI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HBM, CXL, 결국에는 AI를 받쳐주기 위한 AI 반도체 칩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받쳐지는 전방적인 이 수혜받는 산업들, 그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 관련주도 여기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시장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는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AI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수요들이 뭐 원전과 관련해서도 종목들을 튀어오르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하반기에 SMR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크게 튀어오를 때, 그때 잡을 걸 하고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뭐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온 게 관련주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관련주 안에서 확실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원전 관련주 하나 꼭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뤄볼 수 있는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세세하게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관심 종목,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오늘은 3가지의 종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님의 관심 종목, 밀착 종목, 그리고 보너스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50분 방송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생긴 궁금한 점들도 라이브 방송 안에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그래도 양시장이 빨갛게 물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 오르면서 2,591선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4% 상승한 756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확실히 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에서처럼 일단 관세 협상 가능성에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요. 오히려 이제는 변수가 사라졌다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접근의 차원에서 조금 안도감이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이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꽤 좋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내가 또 수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대표님,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서의 이 흐름 중에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지금은 상승 랠리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관심 둬야 되는 것은 어찌됐든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 그렇죠. 그 업종들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항상 두 번째 차선책으로 또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은 네. 앞으로 사실 기술주들에 대한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컸었던 기술주들의 흐름들은 계속 이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이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오늘 시장도 최근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오름폭을 보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코스피를 제외하고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조금 더 월등히 많았던 시장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시장이지만 사실 그렇게 또 튼튼한 시장은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먼저 조금 올랐던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언제든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의 시장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개인들이 좋았던 적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개인들이 좀 쉽게 잡지 않을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 업종들에 대한 상승분들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거 괜찮나 싶을 정도로 시장 계속 올라가지만 막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 계좌는 그대로 오히려 조금 오르거나 약간 이런 식의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리하게 쫓아가지 않는 것만 잘하셔도 사실 지금의 시장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시장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내가 추격 매수한 종목들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추락을 하게 돼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종목들 시장 반등 나오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왜? 이 시장은 올라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제약주로 올라갔다면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제약주가 다 떨어지죠. 근데 지수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한 3분의 1, 반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때는 또 어디서 올라가요? 반도체, 2차 전지.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는 제약주에 물려있는 것에 아직도 갖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자,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시장 흐름들을 읽지 못하겠으면 기술주의 눌림목들을 공략해라.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 딱 시장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시장이냐면 그래서 뭐. 왜냐하면 지금 뭐 지표나 관세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들이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변동성을 만들었죠. 근데 국내 증시만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과정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이 계속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800선과
이 790선까지의 어느 정도의 저항선까지는 이 상단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갈 텐데, 자, 내가 혼자라면 지금 뭘 잡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과 업종들 제가 또 오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로 다음 주에 이 테마들이 올라갈 것 같거나 내가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 신망 안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의 좋은 흐름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시지만요. 언제든지 변수는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조금은 안정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리해서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코멘트들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 모르겠다 싶으면 기술주의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이런 멘트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방송 50분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대표님이 주시는 전략 그대로만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와 더불어서 만나볼 수 있는 종목들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종목까지 주실 예정입니다. 이 모든 종목들 저희가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에서 모든 전략들을 다 풀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공략주를 준다고 하고 팍스통신망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럴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뭐냐라고 또 궁금해지시겠죠. 여태까지 대표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여줬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종목을 공략해주고 있으십니다. 자, 2월 11일에도 당일에 공략한 대동기어도 있었고요. 클로버도 거의 거래 기간이 1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각 7%,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한번 볼까요? 2월 4일부터 5일, 6일까지 당일에 바로 매수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던 종목도 있고 보유기간 1거래일,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33% 넘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공개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들이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 방송 공략주들도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죠.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이런 상승률들을 내가 절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방송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태까지 대표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만나봤으니까 오늘의 이슈 이제 팩트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 관련해서 미리 보기에서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 안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이 CXL을 사용하면 대용량 데이터를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 HBM을 뛰어넘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HBM과 CXL이 손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마의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CXL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이 강세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넥스트 HBM, CXL에 대한 양산 임박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격차를 벌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삼성이 이 CXL을 통해서 만든 메모리 칩이 D램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에 CXL 메모리 선점을 노리던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그동안 반도체 중국에서 저가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국내에 있던 대기업들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공급이 조금 더 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나올 AI 반도체 칩에 더 수요를 바라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차세대 기술,
차세대 넥스트 레벨인 이 CXL 양산에 대한 임박 이슈가 오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기업들 두 가지를 조금 본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말에 CXL의 양산 기반 D램인 CMM DDR5를 양산할 준비가 완료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테스트 인증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이 양산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 인증도 이제 머지않아 조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조만간 또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CXL 오늘의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HBM 관련주들은 사실상 반도체 관련주들 새로 나온 차세대 반도체 테마들 안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테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CXL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보면 HBM보다 나중에는 CXL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시점인데 CXL이 여기서 끝날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겠죠?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XL 이게 대체 뭘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A 가속기 확장의 끝판왕입니다. CXL 기반 메모리는 HBM 시장을 뛰어넘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한몸에 품고 있어요. 특히나 CXL은 어떤 기술이냐면요. CPU와 메모리, GPU 등 컴퓨터 부품들이 서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더 활성화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칩들이 이제 AI 반도체 칩이 되겠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활용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 CXL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자,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는요. 약 170만 달러, 한화로 24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려 28년도에는 6년밖에 안 지납니다. 6년밖에 안 지났는데 150억 달러, 무려 2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그칠 거냐? 아니겠죠.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은 2028년도에 시장 성장치지만 앞으로 더 CXL에 대한 이 기술도가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이 시장의 성장은 더 크게 무궁무진해질 것이라는 현재 시장의 전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냐? 물론 이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후발주를 더 챙겨볼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TLB, 코리아 서키트, 네오센 등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과 상한가에 터치를 하고 약 조금 내려온 종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TLB라는 종목입니다. TLB는 결국엔 오늘 이제 상한가에 닫혀서 마감을 한 종목인데, 야, 보시면 여러분들 내 돈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시황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계속 많은 테마들이 돌 거기 때문에 사실상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들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 난 올라갈 거 알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 사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도 크게 실린 흔적들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긴 횡보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던 분이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 상한가 근처에서 혹은 상한가 다음날 약 어느 정도의 약 조정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의 시점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장기 이평선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의 전반적인 차트들의 흐름들을 모조리 다 훑어보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자, 이슈를 타고 재료가 들어오고 기대감이 한 방에 딱 증폭됐을 때 이 수급이 동반되면서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캔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쉽게 장기 이평선에서 딱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나중에 갭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장기 이평선들을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성상 사실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승이 나오니까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윗꼬리가 나오고 다음날 조정 나왔을 때 모조리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왔다 한다면 적어도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할 포인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대장주들이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흐름을 만들어줄 땐 우리는 후발주를 보면 돼요. 후발주, 그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물려서 기다리는 기간이 긴 거보다 적당한 구간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준 종목을 여유 있게 잡아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심리적으로 조금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TLB라는 종목보다 조금 더 공략하기가 쉬운 차트의 자리에 있어요. 아까 TLB의 차트는 제가 또 선을 이렇게 그어드리자면 이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네오셈에. 근데 아까 TLB는 어디에 있었죠? 오늘의 종가가 딱 장기 이평선의 저항선으로 작용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장기 이평선들을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상향 돌파를 해줬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의 일부 터치도 해줬었습니다. 볼까요? 오늘 최고점이 29.48%까지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딱 거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한 23%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려오는 시점이 파란색 음봉으로 조정이 한 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돼요. 여기서 더 좋은 포인트가 되려면 이번에 뚫어준 이 장기 이평선을 지지 구간으로 완전히 받아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나 어느 정도의 이 지지 구간을 잡을 때까지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난 기다리는 거 못하겠어. 좀 빨리빨리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관심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 관심 종목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관심 종목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관심 종목은 일단 재료부터 한번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후공정 과정에서 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부품인 버닝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CXL 관련돼서 특히나 필요한 기술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주가가 꽤 상승이 나왔었어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요. 자, 지금 보시면 여타 우리가 앞서서 봤던 두 개의 종목 대비했을 때 윗꼬리도 출현이 됐는데 특히나 장기 이평선에서 약간 좀 막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두 개 다 안 좋은 게 있는데 앞서서 있는 먼저 올라간 종목들 공략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봤던 두 개의 종목 공략해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공략의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것이냐? 앞서서 봤던 종목들이 이미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됐고 우리가 공략하기 까다로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보다 단타로 공략해서 빠르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적합한 차트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이 일봉 차트의 종목은요. 지금 장기 이평선에서 막고 있지만 이미 장기 이평선을 한번 돌파시켜주는 흐름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이때. 자, 이때는 상한가에 들어간 흔적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것 같지만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매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차트라는 얘기예요. 왜 매집을 할까요? 누군가가 이 종목에 장기적으로 봤던 이런 가능성을 보고 수급을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특히나 이미 한 차례 이 장기 이평선들의 저항대를 한번 돌파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돌파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뚫어졌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사실상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지 구간도 받쳐져 있고 장기 평선을 돌파해줬던 흐름도 있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때 당시에 몰려있던 악성 매물들도 오늘에서야 다 소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바뀜 현상도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인 게 바로 현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재료도 굉장히 좋은데 왜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을까? 자, 시장은 수급이 아직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에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흘러가요? 후발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앞서서 봤던 우리가 TLB나 네옵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시장을 보면서 단타의 자리가 있다면 단타로도 공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기 수익 관점에서의 종목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현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CXL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 관심 종목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추후에는 AI 반도체 칩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되는 게 바로 CXL입니다. 여기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산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양산을 한다고 하니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담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보여주신 거겠죠. 대표님이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후발주를 여유 있게 공략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승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앞서서 만나봤던 두 가지의 종목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해 있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던 이력도 있고요. 여태까지 꾸준히 매집되어 온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에 있죠. 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후발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상승분을 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챙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심 종목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죠. 오늘 밤 10시 40분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세세한 정보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를 열심히 활용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포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대안이 원자력 발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AI 기술 발전 시대에서 전력 부족이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원전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 그런데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걸까 조금 궁금해지기는 해요. 저도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찾아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왔더라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종목이 공략을 한다면 사실 제일 좋았겠지만 일단 제가 뒤에서 말할 종목들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 왜 다르냐면 덩치가 무거운 종목의 흐름과 네. 덩치가 가벼운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달라요. 아. 왜냐면 덩치가 큰 종목들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요. 네. 꺾이기가 힘들어요. 꾸준히 가는군요. 꾸준히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적은 종목들은요. 쉽게 움직이진 않아요. 쉽게 움직이진 않는데 누가 한번 바로 빵 쳐주면은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날아가 버리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두 개의 종목의 차이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장기적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의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 이 이슈가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고 기대감이 증폭이 된다면 하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을 공략을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기간이 더 짧은 공략 기간 안에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경쟁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 특히나 이제 AI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부각이 됐던 게 원전이었어요. 핵융합 발전, 원전. 이 두 개는 사실상 왜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만히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올타임 재성에너지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 사실 그동안은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다, 탄소 배출 제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꾸준히 막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시키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전기도요. 친환경에서 이 만들어진 전력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은 사실 친환경에서부터 나오는 전력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화석연료나 뭐 기타적인 발생되는 그런 전력으로 굉장히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로 어떻게 그걸 다 충족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 내가 나중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업을 확장시킬 만한 전력을
이미 구매를 해놔야겠다라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이 계속 거세지면서 특히나 아시죠?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자, 기술과 서비스 운영을 감당한 전력 수급이 변수가 됐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는 그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목표를 사실상 포기를 하고 눈앞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는 흐름이에요. 사실 딥시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조금씩 갔으면 됐는데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어디서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빠르게 또 발전을 시키려면 이 전력량의 이 걸림돌을 해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업들에 대한 활동력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물며 미국 정부마저 원전의 상업화에 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으로도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원전에 대한 상업화를 계속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SMR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구글은 2030년까지 연중 무휴 24시간 무탄소 에너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사실상 폐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AI의 경쟁 심화로 AI 원자력 발전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 무탄소 에너지의 구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무슨 얘기예요? 자, AI 데이터 센터, AI 개발 계속 이어지려면 전력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그 전력은 이미 전력 설비 관련주들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미 이게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시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시장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한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덩치가 커요. 얼마냐면요. 오늘 12%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16조에 육박합니다. 근데 여기 12%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덩치가 더 커졌겠죠? 자,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종목을 볼 건데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 방금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종목이기도 하지만 BHI는 6,900억밖에 안 돼요. 자, 두 개의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데 아까는 덩치 큰 종목과 덩치 작은 종목의 흐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월봉을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2021년도, 22년도 당시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 종목을 투자하시면서 대략 3년이란 동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다른 여타의 종목들, 중소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아유, 가관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생대로 하고 있는데 이미 중소형주들은 이미 저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못 올라갈까요? 이미 방향을 아래로 꺾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틀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꺾이지 못했던 거고 이미 핸들은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중소형주로 안전하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기간도 짧고 수익률도 크고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소형주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중소형주 제가 준비한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전반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중전기기 등의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 생산을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요 원자력 품질 보증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인데 그냥 조금 이따가 차트를 또 같이 보도록 할 테지만 이 기업은요 원자력 발전이 움직일 때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보시면 최근에 뭐 우진엔텍을 비롯해서 방금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이렇게 3대장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줄 때 이 종목도 지지 않고 함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차트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던 기간들 있죠. 2021년도와 22년도 때 이 종목은 상장된 지 몇 년 되진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이때 저점 6,000원 비례해서 대략 19,000원대까지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 지금 전부 다 반납이 됐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지지 않는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약 2년과 3년 동안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 지켜줄까요? 아까 바닥에서 거래량도 만든 매집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즉 상승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2차 상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월봉 차트도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의 경우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장기 이평선들을 거래량이 동반돼서 뚫어주기도 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수렴형 차트를 만들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 만약에 수렴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만 이 수렴형을 만들어가면서 거래량을 만들고 매집의 차트를 만들어냈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려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이 구간 상단까지 다시 재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볼 종목이고요.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략과 종목명을 함께 공개해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3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원전 관련해서 내가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지만 그래도 기간을 더 짧게 수익률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밀착 종목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월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닥의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온 상황입니다. 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수렴 차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폭발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앞서서는 저희가 관심 종목도 만나봤지만 밀착 종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더 엄선해서 가져오신 종목이겠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기회들 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너스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참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다 보니까 늘 이렇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보너스 종목 힌트만 잠깐 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보너스 종목 제가 또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실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번 달도 아니에요. 이 지난주와 이번 주 약 2주 동안 팍스통신망 안에서 이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 공략한 종목들의 종목 이 명들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공략하는 것이 지금 기간이 안에 적혀 있는데 뭐 당일부터 사거래일 걸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수익률도 빠르게 공략하는 만큼 뭐 높게 나온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종목들은 좀 빠르게 공략하는 것에 맞게 수익률이 조금씩이에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이만큼의 종목들을 공략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장에 맞게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환매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빠르게 챙겨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 이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종목이냐? 우크라 재건주예요.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관련주들 자, 하한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자,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 재건주 이미 재료가 나왔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이 종전에 대한 협상이 시작이 되고 여기다 합의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우크라 재건주들의 상승은 재료 소멸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가 끝나냐? 아니에요. 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종목, 오르지 못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 종목의 차트는 이렇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우리가 봤던 우크라 재건주들의 뭐 대동기어나 전진건설로봇 같은 종목들의 상승보다는 조금 약한 상승을 나타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던 흐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못했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재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지에 이 재건에 관련되어 있는 기기를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같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박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같이 진입이 된 상태고요.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같이 공략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너스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화력을 보여주다가 잠깐 눌림목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였습니다. 힌트를 조금밖에 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전략은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